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반쿠님은 이제 미국에서 미군으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마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길래 오늘 참여를 해주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미국이신 거죠? 예, 미국입니다. 아, 미국은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시간은 11시 반 정도 됐어요. 오전요. 아침이겠구만. 네, 네. 자, 오늘 방쿠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인가요? 네, 직접 겪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소위 말하는 이민 1.5세대라고 해서요.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올 때 제가 같이 따라와서 2001년쯤에 여기 처음 왔어요. 네.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다 졸업하고, 예, 그리고 대학교 때 졸업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미군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복무를 하고, 네. 지금은 졸업해서 회계사로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완전 다른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 이야기일까요? 현실 공포에 가깝습니다. 저는 뭐라고 100%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좀 거의 한 90% 이상은 현실 공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쿠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반쿠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군에 이제 입대 신청을 했거든요.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는데 신검을 다 끝내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대기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딱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군비 삭감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해군 기초훈련사가 3개에서 하나로 줄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해군 훈련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른 데에 있었던 훈련병들도 다 그리로 옮겨야 되고, 뭐 기존에 지원했던 사람들도 이제 3개에서 하나로 줄었으니까 대기 기간이 되게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9개월 동안 어디 다른 데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부모님 댁에 살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생계가 급하니까 어디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한 곳이 저희 동네에 가장 가까운 이제 공원인데, 이 공원 안에 골프 클럽이랑 웨딩홀하고 같이 있어요. 예? 한 건물 안에 웨딩홀도 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이제 골프 클럽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 청소부로 일할 생각이 없냐라고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청소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겨울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은 굉장히 편했어요. 사실 거기 매니저분은 백인 여자분이셨는데 뭐 많이 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 도중에 이제 담배 피러 가도 되고, 아니면은 정말 일하다가 도중에 장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장 보고 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설렁설렁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식이란 건 주로 봄이나 여름 주말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겨울 기간 동안 제가 할 일이라고는 이제 그냥 그 건물 안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굴뚝 같은데 좀 이렇게 안쪽에 좀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이 굉장히 좋다. 게다가 이제 겨울이면 막 눈이 쌓이고 그러면 막 공원에 막 사슴떼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미국 살면서 사슴은 한두 마리 있는 본 적이 있거든요, 도로변에. 근데 정말 무섭다며요. 들이받는다며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네. 저도 한번 살짝 박은 적이 있는데 차가 파손될 정도는 아니었었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애가 살짝 박은 거래 가지고 도망을 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밤에 한두 마리 나오는 수준인데 정말 사슴이 거의 막 가족으로 막 20마리, 30마리가 월동 준비를 한다고 막 이렇게 서론을 뛰어다니는 막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도중에 아 이거 입대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평생 일할까? 그냥 먹고만 살고 그 생각까지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포기를 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미국은 제가 사는 곳은 동부인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이 되면은 거의 5시에 해가 져요. 4시 반에 해가 지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5시에 근무를 끝내주는데 이번에는 결혼식은 아니었었고 좀 비즈니스 회의, 컨퍼런스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예식장 홀이 약간 좀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연장 근무를 매니저가 해달라고 양해를 저한테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안 그래도 뭐 설렁설렁 뭐 편하게 일하는 데인데 뭐 한두 시간 연장 근무야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나 기타 모든 청소들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홀 청소기로 이렇게 돌리는 걸 했었거든요. 카펫을. 제가 드린 사진 자료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 끝에 편에 보시면은 거기가 쓰레기장이거든요. 디스포지션이라고 돼 있는 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하는 곳은 그 제일 큰 곳 그 홀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통하는 그 입구 쪽으로 뭔가가 느껴져요.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청소기를 돌릴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이렇게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소를 할 때 제 시점에서 오른쪽이었었어요. 거기서 시선이 막 느껴져서 딱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착각인가 보다 하고 한 번 더 청소기를 이렇게 밀고 있었는데 이게 인기척이라고 해야 되나? 눈끝에서 뭔가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왔어요. 근데 더 돌아봤을 때는 뭐가 싹 하면서 숨는 그 찰나의 그 장면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랑 숨바꼭질처럼 이렇게 숨고 있나 보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내가 얘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청소기를 다시 또 5분 정도 더 돌리면서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면서 바닥을 보는 척하면서 고개는 안 돌리고 그냥 눈만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입구 쪽을 한번 봐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고 그 입구 조금 근처까지 가서 제가 바닥 이거 뭐야 이러면서 껌이 붙은 척하면서 발로 막 이렇게 차고 뭐 청소기를 돌리고 하면서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고개는 안 돌리고 눈만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문 쪽에 옆으로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 같아요. 백인 여자 같아요. 금발이었거든요. 금발 여자가 특이하게 머리를 사다코처럼 앞으로 다 한껏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 밖으로 코주부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 파티용으로 쓰는 코주부 안경 있죠.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내린 게 아니고 머리를 다 내리고 그 바깥으로 안경을 이렇게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러면은 머리가 하얘져서 동작이 멈추는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정상은 아닌 게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모든 생각들이 다 튀어나오고 기억들도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반죽처럼 막 이렇게 어질어질해지면서 뭔가 키워드 같은 게 하나둘씩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갑자기 당황을 하면. 갑자기 떠오른 키워드가 나는 이제 군인이다. 뭐 사나이다. 뭐 이런 이상한 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상식 밖으로 이게 얼든지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 머리가 있는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머리가 갑자기 이러더니만 두두두두두 뛰면서 그 쓰레기장 쪽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네. 그렇죠.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막 이렇게 뛰어갔는데 그 쓰레기장으로 가는 철문이 팡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천천히 닫히면서 꽝 하고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딱 그때가 돼서 제가 그 철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뭐 나는 사나이다, 뭐 군인이다 이런 생각은 다 사라지고 이제 공포가 싹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장으로는 나는 이제 절대 못 간다. 해도 다 져서 어두운 데다가 난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밑을 봤는데 금발에 가발이랑 코주부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집어들고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홀로 돌아갔어요. 홀로 돌아가서 그 홀에 있는 그 웨딩 테이블 위에다가 일단 올려두고 일단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하자. 일단 여기를 탈출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든 생각이 귀신이냐 아니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두두두 뛰어간 소리도 들렸고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들렸잖아요. 네. 이게 귀신이었거나 영가였으면 그냥 철문을 통과를 했겠죠. 뚫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맞다. 네. 그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얘가 위험한 애일까 아닐까. 뭐 기이한 행동을 했으니까 위험한 애긴 한데 얘가 뭔가 나를 해할 만한 물건을 들고 있을까 아닐까. 근데 도망을 쳤기 때문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던 애인데 보통은 도망을 쳤는데 자기한테 달려오는 걸 보고 당황해서 그 해할 만한 무기를 꺼내지 않은 건 아닐까? 당황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차로 최대한 빨리 도망을 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주차를 해놓은 차 쪽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청소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차로 달려간다고 해도 최대한 빨리 달리면 한 40초? 50초? 내가 이 안에 얘한테 안 잡힐 수 있을까? 좀 빨리 달리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관가했던 사실이 지도를 보면은 그 스토리지라고 돼 있는 거기가 이제 청소용구하고 화장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비축해 놓는 비품 창고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청소부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되기 때문에 불을 항상 켜놓고 있어요. 거기는 센서 등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가발하고 코주부 인형 들고 돌아갔을 때 그 비품 창고 불이 꺼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안일하게 설렁설렁 일하다가 이거를 실수로 껐나 아니면은 얘가 철문을 열고 나가는 척하면서 비품 창고로 숨은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두 개예요. 얘는 지금 쓰레기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거나 비품 창고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거나. 어쨌든 나는 차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 열리는 소리도 최대한 안 나게 하고 발소리도 최대로 안 나게 하면서 차로 도망을 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보통 일을 다 끝낸 마지막 사람은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되는데 문 잠그는 딸깍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갈 때도 문을 안 잠그고 도로 쪽도 아니고 잔디밭 쪽으로 해서 가로질러서 최대한 빨리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는데 뭔가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이 정도 거리까지 벌어졌으면은 뭐 비품 창고에 숨어있든 쓰레기장에 숨어있든 나를 차까지는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막 달렸는데 달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얘가 만약에 쓰레기장으로 해서 밖으로 탈출을 했으면은 내가 홀로 돌아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내 차 있는 데에 숨어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내 차로 가서 저를 숨어서 이제 습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차까지는 한 10초, 15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제가 달리면서 어떻게 기지가 생겨가지고 그 자동차 리모컨으로 경적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른 거예요. 그걸 누르면서 막 달리면서 제가 거의 도착할 때쯤에 자동차 경적이 딱 울렸는데 자동차 경적이 울리자마자 뭔가 엉덩방을 찍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운전석 반대편으로. 얘가 진짜 왔나 보다. 근데 지금 얘가 경적 소리 때문에 놀래서 이제 엉덩방아를 찍었으니까 저는 최대한 이제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리모컨으로 문을 잠그고 시동을 켜서 어떻게든 달렸어요. 그래서 정말 차 안에 들어가서 달리는 것까지 성공을 하고 후미등으로 약간 실루엣이 비쳤는데
한 키는 160 조금 넘는 키. 그리고 가발이었기 때문에 짧은 머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집에 최대한 빨리 돌아갔어요. 돌아간 뒤에 이제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담배를 막 피면서 친구들 이제 불러가지고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뭐 20살 초중반 또래 애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은 뭐 제가 몸이 뭐 다친 것도 아니고 막 웃으면서 그게 뭐냐고, 너 혹시 착각한 거 아니냐, 밤에 어둡고 겨울이고 이래서 너 혼자 뭐 환각이나 뭐 이런 거 본 거 아니야? 너 혹시 뭐 안 좋은 약 같은 거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내가 해봤자 뭐 담배밖에 더 있냐고. 근데 애들이 막 그렇게 진지하게는 안 듣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서 야 뭐 어쩔 수 없네, 일 그만둬, 야 뭐 진짜든 아니든 그런 게 보인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진짜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보통은 그만두기 전에 2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걸 보인 상태에서는 2주 동안은 일을 못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야 될 건데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이 매니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좀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 그래서 제가 군대 훈련소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어머니 간병을 해드리고 그리고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좀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그냥 그렇게 구실을 맞춰갖고 그날 밤은 잠도 못 잤어요. 잠도 못 자고 보통 일이 이제 제가 8시쯤에 시작을 했었는데 6시에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문도 안 잠궈 놓은 데다가 그 테이블 위에 이제 그 가발하고 뭐 코주부 안경도 있으니까 이게 매니저 오기 전에 어떻게든 주섬주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최대한 일찍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딱히 그 건물 안에 뭔가 도난당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테이블을 갔는데 그 가발이랑 코주부 안경은 없는 거예요. 가져갔나 보다. 그게 아마도 건물로 돌아가서 가져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떻게 다른 건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그 전날 못했던 뒷정리 같은 걸 막 하고 한 7시 조금 넘었었는데 보통 그때는 평일이면은 골프클럽에 사람들이 뭐 오긴 오는데 잘 안 오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손님이 한 명 딸랑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는 단골이에요. 아는 단골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보통은 골프클럽에 있는 그 매점을 사용하거나 화장실만 사용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일하는 그 웨딩홀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툭툭 치면서 너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신데 저랑 말을 섞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한테 집에 잘 들어갔냐? 다른 뭐 굿모닝이라는 인사도 아니고 그런 인사를 들으니까 저도 뭔가 쎄한 느낌은 드는데 이 할아버지 키랑 보니까 어제 봤던 그 실루엣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할아버지한테 뭔가 그때도 또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뭔가 나는 이 할아버지랑 기싸움을 하는 중이다 이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지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쓱 웃으면서 어제 되게 좀 의미 있는 귀가였다. 좀 특이한 귀가를 하긴 했었는데 집에 잘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집에 잘 들어갔냐 이러다가 정색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사라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골프장에서 되게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요, 되게 유명한 차별주의자예요.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보통 백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주의자랑도 조금 달라요. 또. 이 할아버지가 믿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미국이란 나라는 백인이랑 흑인이 공국을 한 것이고 그 외의 인종들은 미국 시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되게 이상한 발상이. 그래서 골프클럽에서 뭐 백인분들이랑 흑인분들과는 어울리는데 그 외에 이제 남미분들이라거나 동양인들은
뭐 직원들이 인사를 하든 누가 인사를 하든 인사를 원래 안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마 나를 골려주기 위해서 장난을 친 건가? 아니면 정말 나를 해할 목적으로 그런 건가? 예. 그러니까 뭐 100% 밝혀진 물증은 없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100% 이 할아버지가 범인이었어요. 예. 그런데 뭐 이 할아버지가 범인이라도 뭐 어떻게 고소는 못 하잖아요. 뭐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한테는 사정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부모님한테 약간 좀 잔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훈련소 들어갈 때까지 좀 백수로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의 사건은 그게 끝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후일담이 있거든요. 오? 이 얘기가 거의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친구들 말처럼 제가 뭔가 착각을 한 건가? 내 기억이 정말 정확한 건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때 그 공원을 다시 찾아갔거든요, 제가. 아직도 같은 곳에 살고 있고 아직도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내가 생각했었던 그 건물 구조가 맞는지 네. 혹시 내가 너무 머리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오해를 한 부분이 없는지 하면서 이렇게 건물 안을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네. 일요일 날 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골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건물을 둘러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쓱 다가오시는 거예요. 골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흑인 분이신데 저도 그분을 딱 봤는데 이제 얼굴을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젠틀하고 되게 나이스한 분이세요. 막 골프 하시는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뭐 좀 작은 내기 같은 걸 하다가 언쟁이 일어나도 친구 우리 어차피 오래 볼 사이인데 뭐 돈 한두 푼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냐. 뭐 이번에 내가 이긴 내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되게 좀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되게 나이스한 손님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쑥 오더니만 너 여기서 일했던 적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 10년이 지나가지고 저는 이분이 저를 기억을 못할까 봐 저는 아는 척을 안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맞다고 나를 기억을 하네? 이러니까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를 거의 한 20년 넘게 있어봤는데 여기에 청소부로 온 에이시아는 너밖에 없다고. 그래서 너밖에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거라고. 그 기억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원래 담배를 피시는 분이라 가지고 미국은 맞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약이 없거든요. 서로 맞담배를 피우면서 이제 잘 지냈냐 난 잘 지냈다. 나는 그때 청소부 끝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회계사 자격증 따갖고 지금 회계사로 있다. 뭐 많이 성공했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때 그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차별주의자 할아버지. 그 가명으로 쌤이라고 할게요. 쌤 잘 지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쌤? 그 있잖아. 그 맨날 군 전역자 베테랑 모자 쓰고 막 골프하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흑인 이분이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보면서 너 쌤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 쌤 알아가 내가 쌤이라는 그 사람을 아냐는 게 아니고 너 이 쌤이란 사람이랑 친분이 있었어?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약간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골프 클럽 안에서 좀 특이한 소문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기억한다고. 너랑 다른 사람들끼리도 팀 먹어갖고 내기 골프하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지. 되게 특이한 양반이었지.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미 마음속에 그분이 그 금발 코주부 안경이라고 100% 확신을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 놀라면서도 슬퍼하는 놀람이 아니고 약간 좀 돌아가셨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 연세도 좀 있는 분이셨고 뭐 군 전역했던 베테랑이시기도 했으니까 뭐 전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실만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걔 베테랑 아니야. 걔 군 전역자 아니야. 그냥 자기가 뭔가 좀 자부심 있는 백인처럼 보이려고 그 모자 사갖고 그냥 쓰고 다닌 거야. 그리고 걔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라 타살이라는 거예요.
사살?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막 이렇게 피면서 나도 사실 걔랑 뭐 같은 내기 골프를 하긴 했는데 걔 사상을 알다시피 그런 쪽이라서 내가 걔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모르는데 걔랑 유독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때 그 날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신 날에 불이 나게 가갖고 막 경찰하고 얘기하고 뭐 그랬었던 사람이 있었다. 예. 걔 진술을 들어봤는데 이 할아버지 옆집이 남미계통 분이셨나 봐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셔가지고 변호사 쪽으로 돈을 되게 좀 잘 버셔서 자기 옆집에 그 단독주택을 사서 애 둘이랑 와이프랑 이렇게 와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경찰 현장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남미분 집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무기로 두 방을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변호사분은 살인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살인이 그렇게 크게 처벌을 안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아주 확실하게 명확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무리 만약에 집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였으면 부단 침입이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단 침입이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얘가 그 애들 둘이서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몰래 들어와서 뭔가 장난을 친 것 같다. 애들 둘이 놀고 있는데 뭔가 되게 무서운 짓을 한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것을 보고 그 아빠는 기겁을 하고 침실로 가서 그 무기를 들고 두 방을 쏴서 죽인 것 같은데 너 잘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이 사람이 몰래 집에 침입을 해서 애들을 놀래켰다 그러더라도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으면은 그 늙은 할아버지인 걸 아니까 손으로 당연히 제압을 가능했겠지. 얘가 얘의 모습이 아닌 다른 걸로 분장을 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무섭게 만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보고 이게 뭐야 그러고 총을 들고 쏜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 금발 가발의 코주부 안경 아닐까? 그거였었으면은 당연히 얘가 할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쐈을 거라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후일담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얘기가 끝이 납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일어나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이거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궁금했는데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네요. 이게 차별을 네. 심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 많다고 하던데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 동네 주변으로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3번 정도 일어났었고요. 관련 사건들이. 좀 그렇게 미국이 완전히 안전한 동네는 아니에요. 한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국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치안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는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해외 나가신 분들은 진짜 이건 맞다고 막 이렇게 인정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물론 한국도 뒤에 어두운 세계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저희가 모르는 세계가 충분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뒤에 어두운 세계가 있다는 뜻은 반대로 밝은 세계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로 국한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죠.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주말에 사람이 많은 광장을 가더라도요 좀 경계를 해요. 네, 어디 성곽 날아오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뭐 어느 나라든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너무너무 소름 끼쳤던 그런 기괴한 분장? 그게 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금발을 앞으로 전체 귀신처럼 우리가 뭐 귀신이다 하면 이제 머리 앞으로 넘겨서 얼굴 안 보이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다음에 거기다 코주 반경을 씌워놓은 거 아니에요? 네.
별의별 사람이 다 많구나. 아무튼 네, 방쿠님 오늘 이렇게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또 레전드 사연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금발의 코주부 안경을 쓴 할아버지는 여러분들 도대체 뭘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별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지만 진짜 해하려고 한 건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건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